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연의 모습 법치 대통령으로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또 이 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득권 노조 이 부분을 빼고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 행위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단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폭입니다. 조폭. 그러니까 노조가 조폭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가 그중에 강성노조, 기득권 노조라고 하지만 핵심은 민노총인데 민노총이 민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조폭 같은 짓 하고 있다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오늘의 의록입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오늘의 의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제에 이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를 하면서 관련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현행 15%인 노조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 균형점을 잡고 있습니다. 노조의 불법 활동도 견제하고 그리고 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견제하는 그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 그리고 요사이는 한노총도 한국노총도 민노총을 자꾸 따라가는데 민노총을 기득권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단체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3대 공적이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새 가장 강력한 단체가 있다면은 어린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더럽히는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는 전교조,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전매 특허처럼 행사하고 있는 민노총, 그리고 이들 세력의 강력한 후원자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따라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집권 세력의 단결입니다. 집권 세력이 분열되면은 외부의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부 싸움에 에너지를 다 탕진해버리면은 그 에너지가 남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불법 집단과 싸울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지지율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힘이 빠져버리고 특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불법과 싸워야 하는 공권력을 맡은 경찰, 검찰, 공무원 이런 데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폭력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은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전교조 등등 이런 종북 좌익 세력과 한 통속이 되어서 놀아났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능을 공평한 심판자 역할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법 앞에서는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법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는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안보나 경제나 법치나 뭐 이런 것보다 정치는 그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법치도 하고 안보도 하고 경제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정치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으로 위기에 빠졌다가 이재명이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몇 차례의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법치가 잘 되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선거에서 권력을 잃고 그 바로 세웠던 법치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